2025년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다시 초청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고 세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더 큰 주목을 받은 건 한국의 귀환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정치적 분열과 폭력, 이스라엘에선 사법부와 정권의 충돌, 그리고 유럽, 아시아, 남미 곳곳에서도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2024년 말 우리의 민주주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해외 언론은 폭력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했고 국제 개입까지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헌법은 작동했고 제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세계 곳곳의 외신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주주의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민주주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것은 세계 민주주의의 희망이다. 대선 이후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복귀를 깊이 있게 분석하며 평가했습니다. 뉴요커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그들은 한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기능하는 민주주의의 증거이며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다. 뉴요커는 이번 조기 대선을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제도가 작동하며 민주주의가 복원된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계엄령 속에서도 시민들은 폭력 없이 헌법 절차를 지켜냈고 제도는 그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권위주의 거부라는 표현은 한국 민주주의 복귀의 상징적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가시밭길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대선을 혼란 속에서도 헌정 질서가 작동한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국회, 헌법재판소, 시민사회가 끝까지 제 역할을 수행하며 복원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부터 경제, 외교, 정치적 갈등의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6개월 혼란 끝에 리버럴 대통령 당선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계엄령으로 시작된 정치적 혼돈 속에서도 조기 선거로 민주주의가 복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는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의 입을 빌려 이렇게 전합니다. 마치 불길을 피해 뛰어내렸더니 다시 불 속으로 떨어진 듯하다. 계엄령은 끝났지만 앞에 놓인 현실은 더욱 가혹하다. 전반적으로 외신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민주 한국의 복귀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놀라워하면서도 그 앞길이 만만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들을 짚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종종 민주주의 후퇴의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미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해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했죠. 하지만 같은 날 미국 전역 2000여 개의 도시에서 노킹스 시위가 벌어집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고 일부 지역에선 방어와 총격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정치적 총격 사건까지 벌어지며 이제 미국에서는 총과 시위가 민주주의를 대신하는 위험한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부패 혐의로 체포위기에 놓였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법부 약화 법안을 강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만 명 규모의 사법개혁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이란과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며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확전됩니다. 이에 대해 총리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전쟁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죠. 시민사회와 군 내부까지 심각한 갈등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단지 미국과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에선 구구정당 국민연합이 2024년 총선에서 577석 중 126석을 차지하며 최대 야당으로 부상했죠. 이탈리아에서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극우 정권이 2022년 집권 이후 3년째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력 집중과 언론, 사법 시스템의 약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트럼프 스타일의 극우 정치인 피에르 포일이 에브르의 집권 위기가 현실화되었지만 근소한 차이로 제도적 대응에 성공하며 극우 집권을 가까스로 저지했습니다. 이처럼 극우의 부상은 언론의 자유, 사법의 독립, 소수자 보호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들을 잠식시키며 제도 자체의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코 일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2024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세계 평균 점수는 역대 최저인 5.17을 기록했습니다. 조사 대상 167개국 중 130개국이 민주주의 지표가 하락하거나 정체되었습니다. 또한 국제 IDEA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47%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지표가 하락했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조차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단기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 장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사례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도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줬습니다.
유혹화가 표현한 대로 기능하는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작동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한번 지켜졌다고 끝나는 제도가 아닐 겁니다. 혹자는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두 페달을 밟아야 하는 자전거와 같다고도 합니다. 이제부터 얼마나 성숙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가 또 다른 시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민주주의의 다음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의 퇴행은 지속될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복원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접하고 싶습니다.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